엄마, 나 이제 안 올게요. 손에 든 전화기가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에 금이 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집을 둘러봤다. 아들이 쓰던 슬리퍼, 딸이 좋아하던 쿠션, 남편이 앉던 안락의자.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무도 없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 목소리마저 낯설었다. 35년 동안 채웠던 이 집이 이제는 내 목소리조차 삼켜버리는 듯 했다. 손이 떨렸다. 싱크대엔 아침에 마신 커피잔 하나. 냉장고 앞 메모지는 3개월 전 날짜에 멈춰 있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그러나 이 파국은 6개월 전 막내딸 수진이가 엄마 나 독립할래요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6개월 전 봄.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고등어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고등어구이. 내가 좋아하잖아. 엄마, 고마워. 수진이가 내 팔을 꼭 안았다. 따뜻했다. 이 순간이 영원할 줄 알았다. 저녁 식사 중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회사 근처에 원룸 얻으려고.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원룸?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왕복 3시간이잖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수진이 방문은 닫혀 있었다. 수진아, 밥 먹어. 엄마, 나 회사 일찍 가야 돼. 엄마, 미안해요. 현관문이 닫혔다. 식탁에 놓인 2개의 밥그릇.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하나는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큰아들 민수는 이미 3년 전 결혼해서 나갔고 남편은 2년 전 세상을 떠났다. 이제 수진이마저. 아니야. 난 괜찮아. 수진이 독립하는 거 당연한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텅 빈 식탁을 보며 밥을 삼키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 2주 후, 수진이의 짐을 싸는 걸 도왔다. 옷가지, 책, 화장품.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며 나는 억지로 밝게 웃었다. 이것도 가져가. 엄마가 해준 이불.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가 나를 꼭 안았다. 나는 울컥했지만 참았다. 자주 올게요, 엄마. 그래, 언제든지 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안 올 거야.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안 와. 수진이가 떠난 첫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나는 거실을 서성였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수진이 방 앞에 서서 문손잡이를 만졌다. 문을 열었다. 컴컴해서 형광등을 켰다. 침대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엄마, 사랑해요. 자주 올게요. 수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바보같이. 왜 우니? 그날 밤 나는 수진이 침대에 누워 그 아이의 베개를 끌어안고 잤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이는 주말에 한 번 전화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바빠요. 회식도 많고. 그래, 몸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고요한 뿐이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날마다 초췌해졌다. 내가 뭐 하며 살았지? 35년 동안 엄마로 아내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누구지? 아파트 복도를 걷다 이웃 할머니를 만났다. 어머, 수진이 엄마. 요즘 어때요? 딸 독립하고 외롭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참아야죠, 뭐. 할머니는 쓸쓸히 웃으며 지나갔다. 참아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이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나이 드는 거니까.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수진이한테 연락하지 말자. 애 귀찮게 하지 말고 혼자 적응해보자. 그렇게 나는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3개월째. 나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다. 아무도 깨울 사람이 없는데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누구 줄 거야, 이걸? 냉장고는 내가 만든 반찬으로 가득 찼다.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반찬들. 나는 그걸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대형마트에 갔다. 카트를 끌고 돌아다녔다. 과일 코너, 생선 코너, 정육 코너. 모든 게 4인 가족 기준이었다. 이거 하나만 살 수는 없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포장 단위가 나는 1인분을 사기 위해 4인분을 샀다. 수진이가 한 달 만에 전화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말? 응. 보고 싶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토요일 아침. 나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다. 갈비찜, 잡채, 나물, 김치찌개. 테이블 가득 음식을 차렸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나왔어.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하지만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나 친구랑 약속 있어서 3시에 가야 하는데. 3시? 네.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어요. 수진이는 30분 만에 떠났다. 나는 텅 빈 식탁 앞에 앉았다.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그래,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주 나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엔 어때? 엄마가 내 좋아하는 거 해줄게. 답장은 5시간 후에 왔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도 바빠요. 다음에 보고 갈게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주도. 나는 깨달았다. 수진이는 나를 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수진이의 SNS를 봤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 회식 사진, 여행 사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나랑 있기 싫은 거구나.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변했다. 수진이에게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걸었다. 문자를 20통씩 보냈다. 수진아, 뭐해? 밥은 먹었어?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왜 전화 안 받아? 수진이는 점점 답장이 느려졌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전화했다.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다. 왜? 엄마.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나도 내 생활이 있잖아요.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가 35년 동안 너 키웠는데 이제 전화 몇 통이 부담스럽다고? 너 엄마 버리는 거야? 엄마 너무하세요. 나는 창 밖을 쳐다보았다. 나는 확신했다. 수진이가 나를 버렸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밥도 안 먹었다. 사람도 안 만났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전화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너도 나 버릴 거지? 엄마, 무슨 말씀을. 다들 나 떠나잖아. 너희 아빠도 수진이도. 이제 너도. 엄마, 아니에요. 우리는. 됐어. 전화 끊을게. 민수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이제 남은 건 쓸쓸히 늙어가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 밤 우연히 창밖을 봤다. 한 달 동안 물도 안 준 그 화분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손으로 그 새싹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혼자 자랐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제대로 봤다. 이게 나야? 백발 주름 처진 피부. 하지만 눈동자는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잖아.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다. 나는 수첩을 꺼냈다. 35년 전 결혼하기 전에 쓰던 그 수첩.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피아노 배우기, 그림 그리기, 여행 가기, 책 쓰기. 나 이런 것들 하고 싶었구나.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동네 문화센터에. 안녕하세요. 피아노 강좌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60대반 화요일 오후 2시 괜찮으세요? 60대반이요? 네, 요즘 인기 많아요. 신청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보았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첫 수업 날. 문화센터에 들어섰다. 비슷한 나이대 여성 10명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다. 네, 괜찮아요. 다들 처음이에요. 편하게 앉으세요. 피아노 건반을 만졌다. 차가웠다. 손가락을 올렸다. 도, 레, 미. 음이 울렸다. 이상하다.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지? 옆자리 할머니가 손수건을 건넸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그날 나는 꿈속 여행을 배웠다. 서툴렀지만 끝까지 쳤다. 집에 와서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집착했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30분 후 수진이가 전화했다. 엄마, 응, 엄마 사실 나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 요즘 뭐 해요? 응? 나? 피아노 배워. 피아노요? 응. 재밌더라. 수진이가 웃었다. 엄마 멋있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진짜로. 엄마 피아노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는 피아노 건반을 상상하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러나 주말이 되기 전 나는 생각했다. 수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또다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나. 아니야.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림 그리기. 다음 날 나는 화방에 갔다. 물감, 붓, 캔버스. 뭐 그릴 거예요? 주인이 물었다. 자화상이요? 아니요. 내 마음요. 집에 와서 캔버스를 폈다. 붓을 들었다. 무엇을 그릴까? 손이 움직였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색들이 섞였다. 완성된 그림을 봤다. 그건 꽃이었다. 혼자 피어난 작은 꽃. 예쁘다. 내가 그린 건데 처음 보는 것 같았다. 토요일. 수진이가 왔다. 엄마, 피아노 들려주세요. 나는 서툴게 꿈속 여행을 쳤다. 수진이가 박수 쳤다. 엄마 진짜 멋있어요. 그렇게까지. 진짜예요. 그리고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엄마가. 헐. 엄마 재능 있으신데요? 수진이가 그림을 뚫어지게 봤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응. 예전이랑 달라요. 눈빛이. 정말로 뭔가 달랐다. 엄마, 나 이제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서도 잘 사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괜찮아. 진심이었다. 엄마 보고 싶을 때 올게요. 부담 없이. 응. 그렇게 해. 수진이가 안아왔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그날 저녁 수진이는 떠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두려워한 건 외로움이 아니었다. 정체성의 상실이었다. 35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자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나는 여전히 나였다. 엄마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래서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그렇게 눈에 들어왔던 거였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혼자서 자라나는 생명. 그게 바로 나였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을 만질 때 눈물이 났던 거였다. 35년 만에 내 것을 하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손이 저절로 움직였던 거였다. 내 안에 아직 표현되지 않은 게 이렇게 많았으니까. 모든 게 이해됐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피아노를 쳤다. 서툴렀지만 내 손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오늘 나는 그림을 그렸다. 누가 봐줄 것도 아니지만 나를 그렸다. 오늘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외롭지 않았다.
고요했다. 나는 이제 안다. 나만의 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새싹이 조금 더 자라 있었다. 화분에 다시 옮겨 심었다. 그리고 물을 주었다. 우리 함께 자라자.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나아졌다.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나는 내 그림을 출품했다. 혼자 피어난 꽃. 한 젊은 여성이 내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봤다.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피어났다는 게 슬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해 보여요? 맞아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성이 웃으며 떠났다. 나는 내 그림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시작이었다. 60년을 살았지만 진짜 나로 사는 건 지금부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렸다. 60세부터 시작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샀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웃음이 났다. 그래, 지금부터야. 화분에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